첫 번째 달려보죠. 쉬는 날 찾아온 불청객 누가 찾아왔을까요?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문 닫은 가게 앞에 수상한 그림자가 슬며시 아하 가게 안을 요리조리 살피더니 잠시 후에 옆으로 뿅 사라지는데요. 잠시 후 가게 들어왔어요. 입장했어요. 자, 곧장 목표물로 향하는데 돈통이었습니다. 돈통을 열고 본격적으로 현금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 찾은 돈을 들어서 어디로 갈까요? 그렇습니다. 자기 포켓으로 쏙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돈을 다 챙겼는지 지금 넣고 있어요. 자, 돈을 다 챙겼는지 뒷정리를 저렇게 하고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가게를 또 빠져나갑니다. 아니, 저 도둑은 왜 이렇게 밤눈이 밝을까요? 저 어두컴컴한 데서 어떻게 바로 돈통을 찾았을까? 그렇죠. 지금 보면 상습적이거나 아니면 전문가거나 아니면 매우 잘하는 사람의 소형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2월 6일 새벽 2시 30분 경남 양산에 저기가 치킨집입니다. 치킨집에 발생한 현금 절도 사건인데 이날 치킨집 휴무였고요. 그렇지만 가게에 어슬렁거리는 남성이 매장 입구에서 기웃거리다가 뒷문으로 들어가서 현금 돈통에서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 버린 사건입니다. 다만 하나는 몰랐는 것 같아요. CCTV가 당신을 다 찍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을 가져갔고요. 다음 날 이 주인이 돈 계산하는 과정에서 현금통 비어 있는 걸 알고 경찰에 신고했고 CCTV 확보해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근처에서 피해를 본 가게가 여기 말고도 서너 곳 더 있다고 하니까 아마 전문적으로 이렇게 현금 털이범이 아닌가 하고 CCTV가 있기 때문에 검거가 곧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잡혀야죠.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한밤중 비상사태입니다. 자, 이번에도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한밤중 벌어진 정말 끔찍한 폭행 사건 만나보시죠. 아니, 뭐야 이거? 뭐가 떨어졌어? 아니, 이거 뭐예요? 네, 저게 지금 빨래 건조대 화분 의자 잿더리 이런 것들입니다. 저게 지난달 29일 오후 8시인데요.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 6층 집인데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아내를 폭행하더니 어차피 끝난 인생이라면서 어깨로 유리창을 깼습니다. 그리고는 빨래 건조대며 화분이며 잿더리며 이런 것들을 창밖으로 던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천만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요. 저게 차로 떨어지면서 차 뒷유리가 파손이 됐습니다. 또 곳곳이 찌그러지기도 했습니다. 총 3대가 피해를 입었고 그 주민인 제보자에 따르면 경비원이 저 집이 종종 시끄럽긴 했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아니, 얼마 전에 말이죠. 초등생이 아파트 위에서 벽돌 던져가지고 어르신 돌아가셨잖아요. 아니, 지금 보니까 초딩도 아닌 것 같은데 저걸 바깥으로 던지면 사람 어떻게, 자, 보세요. 차 박살난 거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남성은 그런데 스스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해서 뭐라고 했냐면 배우자를 죽일 수 있다고 협박성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출동을 했겠죠.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남성을 제지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난동을 부리고 쓰러들지 않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경찰이 그 무기나 장구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당시에 이제 테이저건을 꺼내 들고 경고를 했어요. 그래도 계속 난동을 부리니까 테이저건을 쏴가지고 제압한 뒤에 검거를 했습니다. 그런 뒤에 이제 50대 남성을 조사를 했는데 죄명이 이겁니다. 가정폭력, 그다음에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특수 재물성기는 뭐냐면은 화분 같은 걸 던져가지고 밖에 던져가지고 차량을 파손시켰지 않습니까? 이걸 했는데 현행범을 체포했기 때문에 48시간 내에 조사한 뒤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저 반드시 구속돼야 됩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눈앞에서 쿠콩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충격적인 도로 위에서의 장면 만나보시죠. 자, 도로 잘 달리고 있어요, 풀박차. 자, 그런데 왼쪽 잘 보십시오. 왼쪽에서 저 뭐야? 지금 트럭에 비명소리. 자, 트럭이 갑자기 쾅쾅쾅쾅쾅쾅쾅 하면서 목재를 다 쏟아냈는데 그때 차, 이 비명소리. 자, 목재하고도 또 지나간 차가 쾅 부딪혔습니다. 자, 사고 장면 목격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운전자 괜찮은지 살피고 있습니다. 와, 이거 거의 무슨 미국 영화
한 장면 같은데 인명 피해는요? 다행히도 경미한 부상에 그쳤다고 합니다. 지난 6일 오전이고요. 강원 춘천입니다. 목재를 옮기던 벌목 운반 차량이 15m 아래로 추락을 한 겁니다. 저 언덕 위가 임업 현장이었고 여기서 일하고 있던 차량이었는데 추락하면서 실려있던 목재가 떨어져 나오면서 지나가던 승용차를 덮치기도 세상에. 했습니다. 일단 운반 차량에는 70대 운전자 타고 있었고요. 그 목재가 덮친 승용차에는 60대 운전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경미한 부상만 입었는데 아유. 당시 사고를 목격한 제보자에 따르면 그 트럭이 앞부분으로 추락을 했기 때문에 운반 차량 운전자는 차에 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잃지 않도록 제보자 비롯해서 주변에서 계속 말을 걸면서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그 사이에 떨어진 목재들도 치우고 차들 지나갈 수 있게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야, 세상에 얼마나 진짜 끔찍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여전한 주차 빌런입니다.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지난 월요일 기억나십니까? 주차 공간을 3칸이나 차지했던 그 민폐차 노랑이 람보르기니. 자, 방송 이후 정말 많은 질타와 주목을 받았는데요. 아이고 망신살 뻗쳤네 하고 정신 차렸을까요? 영상과 사진 만나보시죠. 정신 차렸으면 오늘 전해드릴 리가 없죠. 그래도 방송 덕분인지 크게 인심 써가지고 저번에는 3칸, 이번에는 1칸 줄여서 2칸. 주차선은 사뿐히 무시하고 당당히 그 경계 가운데에 주차해놨습니다. 자, 하하 참 경고장이 하나, 둘, 셋 지금 몇 개가 붙은 거야 지금? 그렇습니다. 3개가 붙었는데 그래도 그러든지 말든지 요지부동. 자, 경기 김포시 장기동 모 아파트 이미 동네에선 차주가 이 사는 동 호수까지 다 알려졌다는데 아니 왜 저러고 살아?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불법 주차해가지고 저번에 과태료 500만 원 드셨으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습니까? 네,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분이네요. 너무 고집스럽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강철 멘탈을 가지신 건지 모르겠는데 월요일 날 저 차량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방송국에서 주차 문제를 다뤘어요. 그러니까 주차 장애인 구역에 가로로 딱 3칸 다 사용했던 그 차잖아요.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그냥 얌전히 차를 잘 세웠다고 하는데 다시 이제 또 어제부터 저렇게 2칸에 떡하니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고장도 붙이고 왜 그러냐고 묻고 이러면 주차구역이 없어서 난 이렇게 한다라는 식으로 경고장도 무시하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잘 이렇게 붙여서 세우면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시민 모두와 지금 적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처음 지난 월요일 방송에서 3칸 점유했을 때 그 네.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 보니까 이제 상습적으로 저렇게 주차 빌런인데요. 아파트 측에서도 현재로서는 경고장을 붙이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다고 하고 또 사유지기 때문에 시청 측에서도 손쓸 방법이 없다고는 하는데 이런 걸 알아서 이러는 건지 정말 같이 거주할 이유식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보하신 분들한테 도대체 전 양반 누구시냐 여쭤봤더니 신상에 대해서는 막 아무튼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막 설왕설래가 한창이라는데 저거 계속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보통 분이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이제 문제는 아마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차가 아마 너무 귀하니까, 너무 비싸니까 혹시나 다닥다닥 붙였을 때 흠집 같은 거 주차할 때 이제 문 열면서 개폐할 때 흠집이 날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두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국산차 타고 다니든지 하여튼 저게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지금 도로교통법보다는 방법이 이제 뭐가 있냐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대표회의. 관리 규약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주차 위반했을 때 이 벌금 같은 거 부과하는 거 실제로 몇만 원씩 부과해서 또 500만 원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진짜요? 들어서 그래서 그걸 관리비로 쓴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나중엔 차값 뽑겠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아파트마다 주차가 매우 힘든 아파트는 그런 거 하는 경우도 금연 아파트도 마찬가지거든요. 금연하게 되면 벌금 같은 거 부과하고 본인들이 이제 정하는 거잖아요. 금연을 하면 벌금을 줘요? 그게 이제 금연을 자기들이 흡연을 하면. 흡연을 하면 죄송합니다. 금연하면 칭찬 죄송합니다. 저 욕 흡연을 하게 먹겠습니다. 되면 죄송합니다. 그 금연 이 벌금 부과처럼 이 주차 위반했을 때 벌금 부과하는 거 이거 의결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돈보다는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신랑이 하다가 쾅쾅쾅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갑자기 차 한 대다 꽝 치고 뭐야 이거? 갑자기 꽝 주차된 차량을 박았습니다. 자, 그래도 뒤로 살짝 빼요. 자, 아이고 뭐 하는 거야 하면서 6명 말리는데 왼쪽으로 틀더니 또 어디론가 가는데 쭉 가다가 꽝! 저 아저씨 왜 저래 도대체? 아니 이게 도대체 이 맥락 없는 돌풀 행동을 벌일 땐 술, 약, 무면허 이 셋 중에 어떤 거? 자, 아닙니다. 이제 지난 11월 27일 광주에서 발생한 사건이긴 한데요. 약간 실랑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땅 보상 관련해서 실랑이가 있고 이 운전자 딸이 입구에 막았으니까 차량이 잇따라 다른 차량을 들여박는 모습입니다. 근데 급발진 아니고 음주운전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이 문제는 고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연하죠. 피해 차량이 한 8대 정도 되고요. 저런 경우는 과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이런 게 아니고요. 예. 그냥 특수 재물 손괴죄가 됩니다. 만약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특수 폭행, 특수 상해죄가 성립하고요. 지금 사람은 다친 게 없기 때문에 특수 위험한 물건인 몇 킬로, 몇 톤짜리 자동차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자동차를 부숴버린 결과가 된 거기 때문에 1,000만 원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동기에 따라서는 중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민사 책임도 져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공사 커지겠는데요.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점점 꼴 보기 싫은 지인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또 전해주셨어요. 네, 깍듯하던 아는 동생이 돈 좀 벌더니 태도가 굉장히 좀 예의 없어졌다. 이런 사연입니다. 이 사연자 부부랑 알고 지낸 지 6년 된 친한 아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돈을 꽤나 많이 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더니 태도가 좀 미묘하게 바뀌어서요. 형인 사연자한테 툭툭 반말을 하더니 사연자네 가게까지 놀러와서 오늘 돈 많이 벌었다면서 자랑을 하질 않나. 형네 가게는 물건이 너무 비싸다면서 훈수를 두질 않나. 좀 이상해졌다는 겁니다. 그래도 친한 동생이라고 얼마 전 이 동생 생일에 사연자네가 저녁도 샀고요. 32만 원짜리 옷 선물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연자 아내 생일 때는 뭐 갖고 싶냐고 물어보더니 뭐 제대로 바로 대답을 못하니까 필요한 거 없으면 말든가 하고는 축하 인사도 없이 생일을 그냥 넘겨버렸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돈을 잘 쓰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엔 그래도 본인이 밥 사겠다면서 사연자 부부를 식당에 데려갔는데 셋이서 밥값 5만 원 나왔다면서 왜 이렇게 비싸냐 눈치를 줬다고 합니다. 여기가 지역이 좀 좁아서 고민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돌변한 이 동생이랑 연을 끊는 게 좋을지 고민이라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동시에 지금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동생입니다. 형, 지훈이 형. 형수는 가만히 있는데 왜 형이 난리야? 자, 난 분명히 형수한테 생일 선물 뭐 갖고 싶냐 물었어. 형수가 대답을 안 했잖아? 그지? 그래서 필요 없으면 말든가 한 건데 이게 잘못이야? 그리고 알고 지낸 지가 지금 6년째인데 말 좀 짧게 한다고 폰에 한 번에 아이고 꼰대 났네 꼰대 나서 형 그거 열등감이야. 내가 돈 좀 잘 버니까 배 아파서 그러는 거 아니야 솔직히 동그라미. 오늘 우리 박 교수님 오늘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자, 계속 들어보죠. 예,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입니다. 뭐 임마? 열등감? 은배 이 자식 이거 너 진짜 한번 맞을래? 야, 돈 몇 푼 만진다고 형이 우습지? 옛날엔 조폭마냥 말끝마다 형님 하더니 그리고 나야 그렇다 쳐. 네 형수가 얼마나 널 살뜰히 챙겼는데 뭐 생일 선물 필요 없으면 말든가라고? 야, 너 은배 너 오늘 좀 맞자. 한 대 맞고 2년 끊자 X. 그렇습니다. 자, 팀장님. 그렇습니다. 이 지인이라는 동생이 정말로 내가 한자를 쓸게요. 인의 예지도 없고 이 사람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당고토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 배은망덕한 사람은 단칼에 절교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생일날 밥도 사주고 32만 원 상당히 선물했는데 그 형수 생일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말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셋이 먹었는데 5만 원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비싸다고 노골적으로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게 되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고 저 같으면 단칼에 절교.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부터. 자, 이게 또 정말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고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뭔가 받았으면 그 묻지를 말든가 물어놓고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막 이렇게 장난치듯이 반말조로 하는 게 저는 그냥 이게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는 이런 동생 있으면 인간관계 끊을 것 같아요. 진짜요? 혼낼 것 같아요. 그래서 혼낼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거예요. 저는 막 이렇게
막 호칭을 이렇게 막 쉽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진짜. 사실은 그걸 유지를 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데 반말하듯이 예의를 이렇게 안 갖추는 것 자체가 싫기 때문에 박상희 소장님 의견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게 비호가 될지 정말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배은망덕한 인간을 유일하게 지지하신 우리 박상희 교수님. 네, 저 지지한 거 아니고요. 생일 선물권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절교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일 선물은 기분 나쁘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이 동생이 굉장히 실수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정말로 동생이 변하고 정말로 배은망덕한지 약간 물증 없이 심증이에요. 약간 이 사람 말투가 좀 짧아진 것 같다. 뭐 생일 선물을 물어봐 놓고 대답은 안 해준다. 5만 원짜리 밥 사줘 놓고 그거 아까워한다. 라는 거기는 한데 그게 확실하게 지금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약간 지금 괘씸해서 더 좀 크게 보일 수도 있는 상태고 정말 어쩌면은 만에 하나는 너무 형이나 이 형수가 편안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저는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진짜 그게 아니라 정말 못되고 예의 없는 사람이다. 그럼 내가 오늘부터 정말 손절해야지. 그러고 정말 절교하지 않아도 이런 사람하고는 자연스럽게 저는 멀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자연스럽게 이 사람하고 뭐 인연을 끊지 않아도 그냥 만나고 싶지 않아지고 대화도 안 하게 되고 피하기도 안 해서 저희가 헤어지세요. 요이 땅 하지 않아도 그래 헤어져. 이렇게 반말하는 게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철없어서 내가 너무 또 재밌어? 좋아해서 인간관계는 조금 시간을 두고 기회를 주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 일단 잠깐만요. 제리메이님. 혹시 예. 박상희 퇴출? 교수님 오늘 살짝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견 정도는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리메이님 관계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면 정신건강에 해로워요 하셨고요. 살다가님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만날 필요 없어요. 동동님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그 사람 원래 천성이 그랬던 겁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